오늘은 88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8일에 발표된 88 부동산 대책의 주요 골자는 향후 6년간 수도권에 42만 7천호 플러스 알파를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용 중에서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 계획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에는 크게 수요 대책과 공급 대책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 대책에는 현재 시행 중인 스트레스 DSR 같은 대출 규제가 대표적입니다. 수요 대책은 시장에서 바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공급 대책은 집을 짓고 공급하기까지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효과를 기대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88 부동산 대책은 2024년 두 번째 대책입니다. 첫 번째 대책이었던 110 대책에 이어 이번 88 부동산 대책 역시 타이틀에서 알 수 있듯이 공급 위주의 대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택을 공급하는 주된 공급 방식은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 수도권은 신도시 개발이었습니다. 지난 110 대책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에는 패스트트랙을, 1기 신도시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110 대책과 88 대책 정비사업 주요 골자는 절차는 간소화하고 사업성은 높여서 사업기간을 5년 정도 줄여서 조기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대 효과는 2029년까지 13만 호 조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절차 간소화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 대책에 반영이 됐던 패스트트랙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안전진단 통과부터 단계별로 순서대로만 사업 추진이 가능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이 적용이 되면 준공 30년이 도과되면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조합 설립 추진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전진단은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통과를 하면 됩니다. 즉, 기존에는 안전진단 통과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패스트트랙이 적용이 되면 안전진단 통과와 조합 설립 단계까지의 사업 추진을 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패스트트랙이 적용이 되면 사업 기간을 3년 정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88 대책에 추가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 대책에서 조합 설립 인가까지의 단계를 간소화해줬다면 88 대책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 다음 단계인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 인가를 동시 진행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업 기간을 2년 정도 추가로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 조합 설립 인가까지는 110 대책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 인가는 88 대책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해서 총 5년 정도 사업 기간을 줄여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 이론상으로는 평균 13년에서 8년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은 88 대책에 포함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 30%까지 추가 적용, 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추진, 재건축 동의율 완화 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용적률 30% 추가 허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은 일반 분양 수입이 수익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 물량이 사업성과 직결이 됩니다.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을수록 사업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용적률이 상향이 되는 만큼 일반 분양 물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 기준 일반 정비구역은 330%까지, 역세권 정비구역은 390%까지, 최대 30%까지 용적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30%라는 숫자는 대지 면적이 만평인 단지라면 34평 아파트 88개를 더 지을 수 있는 숫자입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의무 비율 산정 과정을 간단히 보면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상한 용적률을 뺀 값이 용적률의 증가분입니다. 현재는 이 증가분의 50%만큼을 의무 연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정개수를 통해서 완화, 즉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임대주택 의무 연면적이 줄어들게 되면 일반 분양 물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일반 분양 물량이 증가하게 되면 사업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추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에만 적용이 됩니다. 재개발은 원래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는 2018년 1월 2일 이후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가 대상 단지입니다.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개발 이익이 발생을 하면 정상 집값 상승분과 개발 비용을 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겠다는 것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 동의율 완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조합 설립인가 동의 요건이 다릅니다. 이번 88 대책을 통해서 완화가 되는 것은 재건축만 해당이 됩니다. 전체 동의율은 75%에서 70%로 완화가 되고 동별 동의율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다만 88 대책 대부분의 내용이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을 신설하거나 기존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많아서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비구역 내 용적률 체계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88 부동산 대책 중에서 정비사업 부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